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베부터 최상위권까지 영어공부의 빛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를 치루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3월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3주 만에 본 시험이라서 많이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전반적인 난도에 대해서 일단 평을 해보자면 3월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쉬웠다 정도로 평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쭉 보면은 3월에는 순서 유형이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내용도 복잡하고 소거도 정말 안 되고 그랬는데 이 4월은 3월에 비해서 순서가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도 뭐 어휘 문제도 그렇고 요약문 문제도 그렇고 무관한 문제 그렇고 주제 제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글을 완전히 꼼꼼하게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 답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찍고 바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 많았다는 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3월보다는 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답률 선생님이 이제 탑 10을 설명을 할 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부터 이렇게 좀 쉬운 문제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4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32번이라든지 그리고 39번 이런 거는 좀 중간중간 시험장에서는 해석이 좀 완벽하게 그리고 이해가 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실전에서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답을 내리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1번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이 31번은 이 오리엔테이션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OT? 이거 술 마시고 이거 선배들이랑 노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제끼고 다 못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33번도 선택지 중에서 오답률 1위를 보니까 employer, employee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려가지고 시계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빡세게 살게 되었구나. 근데 이제 employer를 직원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고 30번은 이제 유난히 학생들이 경제 지문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좀 이해하면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기업 생각만 좀 해봐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탑 10을 한번 해설을 해볼 건데요. 네. 한번 뭐 전반적인 난도 조금 다소 3월보다는 쉬웠지만 여러분들이 틀린 문항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여러분 걸로 만들고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면은 정신 없어요. 뭐 5월에는 뭐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갑자기 6월 9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뭐 교육청이니까 막 대충 뭐 피드백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충분히 유의미한 문제들이었고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이니까 틀린 문제만큼은 꼭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답률 1위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답률 1위 3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선생님이 계속 느낀 거지만 34번은 난도와 그 다음에 뭐 선택지의 매력도에 상관없이 1번 선택지가 항상 높은 반응률을 보여요.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절대평가되면서 34번을 풀지를 못하고 이제 시험지를 내는데 이제 찍을 때 1번이 국룰이지 빈칸에 1번이 많이 나오니까 하면서 이제 찍었던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항 매우 어려웠고 아마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서 선생님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이 스콜라 포인트 목표를 여기다 좀 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글을 읽을 때 좀 구조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조? 대조의 구조. 사실 직관적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무엇을 통해서 빡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자, 상상해보자 하면서 어떤 상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보셨죠? Conversely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대조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Conversely를 통해서 대조를 파악한다. 다음 두 번째, 이 두 가지 대조적 상황이 나오는데 빈문요바. 자, 빈문요바.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줄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빈문요바를 잘 봐야 되는데 빈칸은 지문에 있는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지문에 있는 말이면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써야 돼요. 한마디로 빈문요바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직장에서 상사가 야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빈칸 문장이 뭘 요구하는지 봐야 되는데 빈칸 문장 잘 읽어보면 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있는 변종은 누적된대요. 자, so long as 빈칸.
자, 우리 so long as는 여러분 역할설표 딱 하시고요. if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인 한. 자, 빈칸 하는 한 문제가 있는 변종이 누적된다. 그러니까 비문요반은 뭐냐면 언제 나쁜 유전자가 계속 쌓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나쁜 유전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남아있는 경우가 언제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랑 아래 중에 어디예요? 네, 위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remain in the population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요 상황에서는 인구 개체수에 계속 남아있는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 위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를 맞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초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이제 보이는 경향이긴 한데 여기 읽어보면 it도 되게 많이 나고요. 그다음 선택지 이렇게 they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it이나 they 같은 거를 정확하게 좀 뭘 가리키는지 좀 파악하고 아마 이제 해설 강의 어떤 해설 강의 듣든 선생님들 그냥 막 해석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they 해설 강의 듣고 한번 천천히 세 종이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찍어가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런 습관이 빈칸뿐 아니라 순서 삽입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윗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앵커링을 하려면 이 빈문요바 앵커링 하려면 여기 not a but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not a but b 바로 어디입니까? 그쵸. not A, not because it's good, but because 이거 나오는데 A가 아니라 B 때문이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엄청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 부정하는 거 X 해버리고 긍정하는 거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2번 선택지 진화적인 이점 때문에 남아있다 뭐 이런 말 바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또 제대로 딱 보면 일반 선택지도 지울 수 있어. 1번이 반응률 1인데 막 자연 선택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아니 여기서 분명히 자연 선택의 힘이 is not strong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봐도 나디 버피만 제대로 봐도 매력적인 선택지 두 개는 다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정답은 좀 어렵지만 5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불친절한 게 이 force of natural selection이 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내용은 다 이해되는데 여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선택지 소거하면 정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마이크로하게 해석하다 보면 이걸 내가 풀 수 있나 실전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이 문제 맞추기 위해서 가져가야 하는 학습 목표들 딱딱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해석 들어갈 테니까 이런 거 이렇게 활용하면은 저렇게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상상해 보래. 어떤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을. 자, 어떤 유전자냐면 만들어요. 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죽도록 만드는데 50세의 나이에 50세에 죽는 거야. 이건 완전 어때요? 분명히 좋지 않죠? 근데 매우 약간만 좋지 않은 거래. 버티에 주목해야 되겠죠? 좋지 않지만 약간만 좋지 않은 거래. 왜? 99% 이상의 동물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99% 이상의 동물들은 결코 이 변종의 나쁜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기 때문이야. 왜냐면 동물들이 죽을 거거든. 뭐 하기도 전에 그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동물들은 되게 평균 수명이 짧잖아, 인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50세에 죽는다라는 유전자가 있어도 애초에 거기까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불이익이 있는 그런 유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잘 이해했어? This means that. 우리 글 읽을 때 this means that 나오면 means에다 등호 표시하시고 의미하다는 앞뒤 같은 말이야. 이건 뭔 말이냐면 it이 뭐야? it이 가리키는 거. 그쵸? it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유전자, 50세에 죽는 이 유전자야. 이 유전자가 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어디에? 그 개체군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좋아서는 아니고요. 나데이 법비 주목해야 돼.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 선택의 힘이 at such advanced ages 그러한 노령기에 자연 선택의 힘은 강하지 않기 때문이래. 뭐 할 정도로 충분히 it 그 유전자 여기 그 유전자를 50세에 죽는 유전자를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50세에 죽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대.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괜찮대.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까지 살지를 못하니까. 애초에 거기까지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전자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개체군 속에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개체군 속에 남아있어요? 사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우리 동물들은 한 2년, 3년 뭐 적어도 10년 안에는 새끼를 낳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50세에 죽는 유전자는 뭐 한 10살에 애가 5살에 새끼를 낳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그 밑에 자손한테 물려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5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에 발현된 유전자는 거의 100% 무조건 생식기에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밑에 애한테 다 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퓰레이션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됐죠? 역으로 자, 이번에는 이 한 유전자가 동물을 2살 때 죽여버려. 그것도 눕히는데 뭐 할 때 많은 동물들이 기대하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2살에 죽인다면 진화는 get rid of it. 여기서 it은 뭐야? 여기서 이 뮤테이션이죠. 이 2살에 죽이는 유전자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생각해봐. 2살이면 이제 막 애를 낳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나이라고 동물들도. 근데 그때 내가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전자는 새끼 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내가 애를 아직 안 낳았으니까. 막 그 시기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 자, 정리하면 2살에 죽는 유전자가 나오면 얘는 진화가 이 유전자를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조되는 것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동물들, 이 변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곧 압도돼 버릴 거야. 동물들인데 운이 좋은, 뭐 할 정도 충분히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즉 일찍 죽는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에 의해서 압도돼 버리겠죠. 당연히. 얘는 2살에 죽어버리니까 이 또 이건 같은 말이고요. 자, 왜냐면 자연 선택의 힘이,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는 up to는 까지, 그리고 including은 포함하였는데 두 개의 공통 목적어가 reproductive age죠. 이 새끼를 낳는 시기까지, 그리고 새끼를 낳는 시기를 포함해서는 자연 선택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연 선택의 영향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 이게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여튼 뭐 그 유전자 제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좀 대조를 잡을 수 있냐면 여기서 분명히 노년기에는 이 자연 선택의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했었고 요 번식기에는 자연 선택의 힘이 뭐 졸라 강하다 이런 얘기가 서로 대조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문에서 자연 선택의 force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비문류 봐. 문제가 있는 변종은 계속 쌓입니다. 자, 언제 쌓이죠? 언제 쌓여요? 자, 앵커링 합시다. 문제가 있는 변종은 언제 쌓이죠? 앵커링을 하면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윗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언제 어떨 때에 쌓이냐면 유전자가 동물을 그 50세에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때 그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얘가 남는다고 했죠. 자, 조금 더 색깔로 선생님이 분명하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다 한번 해볼게요. 유전자가 자꾸 누적된대, 쌓인대. 이거랑 뭐랑 같은 말이야? 유전자는 그 개체군 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언제 남아있게 됐냐를 빨리 찾아보면 그치,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일 때? 50세에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일 때, 졸라 노년기에 죽게 하는 그런 유전자일 때 걔는 이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나디 법비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 선택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거할 수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지. 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이 두 가지야. 졸라 노년기 때 발현되는 유전자는 남아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정답 나올 수 있거든. 1번 아까 자연 선택의 힘이 증가할 때 아니 강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로 X. 그 다음에 진화 이점이 있을 때 아니 좋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X. 완전 쉽죠. 그리고 생식의 성공, 동물의 생식의 성공, 새끼 낳는 성공을 억누름으로써 진화가 작동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노년기잖아. 노년기 어드밴스드 에이지야. 50살. 동물 기준 50살. 인간으로 따르면 200세 막 이럴 때야. 그런 시기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러면 그 시기에는 새끼를 낳는 번식 성공을 억압한 거니? 아니지. 이미 새끼 다 낳았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식 성공률을 억압함으로써 이거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다른 식이니까 이때 노년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노년기에 발현된다라는 말과 전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동물들이 즉각적으로 보상한다. 뭐를? 자신의 능력의 쇠퇴를. 이거 뭔 소리야? 동물들이 예를 들어 근육이 이렇게 쇠퇴가 되는데 근데 그 쇠퇴를 보상한다. 이런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전혀 지문 내용과 상관없는 말이야. 그래서 4번은 X. 그래서 아마 가장 반응률도 낮았어요. 지문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5번 데이. 자, 데이가 뭐지? 요 앞에 데이는 이 문제가 있는 뮤테이션스. 이 변종이 문제가 있는 변종이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언제? 자, 두 번째 데이는 뭐냐면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나이 먹었을 때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자, 우리 투부정사 뒤에 have ed 있으면은 제발 이전에라고 붙여서 해석하라고 했어요. 완료정사 이런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라는 해석을 붙이면 돼. 이전에 새끼를 낳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 먹은 이후에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언제야? 이미 새끼를 낳을 정도 충분히 나이 먹은 후에가 언제예요? 동물 기준으로 50세. 그리고 언제? 이렇게 노년기. 그래서 요 위의 내용 이 유전자가 살아있을 때의 조건과 상황을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을 답으로 찍으면 되는 거야? 5번 답으로 찍으면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5가지 학습 목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하면 되겠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설을 마무리할 건데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도저히 여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필자 여기 지금 따옴표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에서 아마 필자가 쓰는 어떤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구글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와. 여기 보면 strength of natural selection, 뭐 force of natural selection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과 이제 age의 관계가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돼요. force of natural selection 이렇게 아주 쳐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의를 살펴보면 이 force of natural selection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선택이 생존과 그 다음에 생식, 번식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서 force는 힘보단 영향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 자연 선택이 생식과 그 다음에 생존에 미치는 영향력.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번식기까지는 엄청 높아. 그렇잖아. 자연 선택이 생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번식기 때까지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겠지. 근데 노년기가 돼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 기준으로 90세야. 그럼 그때는 자연 선택이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있나요? 없어. 이미 난 애기 다 낳고 끝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 선택의 어떤 영향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런 진화론의 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실전에서 요거를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요 정도 학습 목표를 좀 내가 정확하게 했는가 정도로 보고 대조를 딱 잡은 다음에 빈문 요거가 요구하는 거 요 위의 내용이니까 요 위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선택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5번 쓰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치매 유전자, 치매도 유전적으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치매 유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치매 유전자가 뭐 10대 때 뜨나요? 아니에요. 보통 몸속에 있다가 7, 80대 이렇게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늦게 발현하는 치매 유전자는요. 우리 인간 개체군 속에 남아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생식기, 즉 인간은 아이를 언제 가져요? 20, 40대 때 가지잖아요. 그러면 치매 유전자가 내 몸속에 있는데 20, 40대 때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걔한테도 유전자 다 가겠죠. 그리고 나는 70대 때 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생식기예요. 이 생식의 기간에 이후에 발현한 유전자들은 이미 이 개체군 속에 이미 내 생식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미 전달되고 난 뒤에 발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체군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뭐 3살 때 갑자기 급성으로 죽는 그런 유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유전자는요. 개체군 속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3살에 빡 발현되면 그 애가 죽어버릴 거잖아요. 생식기 전에. 그러니까 얘 유전자는 어디 뭐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지 못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나와 함께 소멸돼 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상황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노년에 발현되는 유전자, 진짜 막 99%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늙은 나이에 발현된 유전자는 무조건 개체군 속에 계속 남아있게 돼 있어요. 왜? 번식기가 아니니까. 번식기를 훨씬 지나서 발현되기 때문에 내 새끼가 이미 그 유전자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복제해가지고. 그리고 자연선택의 힘, 영향력.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연선택이 생존과 생식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별로 강하지가 않아. 그때는.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건 그 유전자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 유전자가 이미 남아있고 이미 전파가 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Natural Selection의 Force라는 건 자연 선택이 생존과 생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나이가 너무 먹었기 때문에 이미 생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오답률 2위 문항 31번입니다. 사실 이 단어 하나짜리 문제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이 단어 알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틀려라 이런 느낌인데 원래 이제 이런 게 경찰대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심하거든요. 경찰대는 막 단문으로 된 어휘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 문맥적으로 추론해서 맞힐 때도 있지만 모르면 죽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비유적으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면 학습 목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비문요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일단 잡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첫 문장이 빈칸 문장이니까 not only 나와서 뒤에 도치됐습니다. 부정어나 only를 포함한 게 문제에 나오면 도치되니까 유라시아라는 건 우연히 축복받았어. 어떤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축복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생물학적 다양성이 있을 뿐 아니라 but not only A but B인데 the very 바로 그란 뜻이에요. 바로 그 대륙의 바로 그 빈칸이 엄청나게 promote 촉진시켰다는 거죠. 뭐를? 그 작물에 퍼져 나가는 것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어디 사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서. 자, 다시 정리하세요. 빈문요바. 빈문요바가 지금 뭐지? 대륙의 빈칸이 도대체 대륙의 무엇이 작물 퍼지기에 도움을 줬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잡으셔야 돼요. 유라시아 대륙이 무엇이 작물이 이렇게 먼 지역까지 퍼지는 데 도움을 줬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글 읽을 때 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 어떤 부분? 작물이 퍼지는 거에 작물이 퍼졌다 이 말을 찾아야 돼. 그게 뭐 때문이지? 이거를 딱 잡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한 앵커링 한번 해볼게요. 이 초대륙,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fragmented, 분열됐을 때 판게아는 torn apart, 찢어져서 나눠졌다는 거죠. 뭘 따라서? rift 밑에 있어요. 갈라진 틈을 따라서 쩍쩍쩍 벌어졌어요. 근데 그 틈이 뭐냐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유라시아를 뒀다는 거예요. 뭐로써? 아주 엄청 넓은 땅 덩어리로서. 근데 running 쭉 흘러 있는데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쭉 흘러나 있는 그런 땅덩어리. 우리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했죠. 러시아, 아시아, 유럽 이렇게 유럽, 아시아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오케이, 이 전체 대륙이 스트레치 뻗어 있는데 more than a third of the way around the world. 3분의 1 이상이야. 세계를 둘러가는 길에 3분의 1 이상으로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버티니까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버티에 녹색으로 할게요. 버티에 주목해 주시고 그러나 주로 어디 속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latitude. 우리 latitude 좀 알아야 되는데 latitude 뭐야?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위도 속에서. 그렇잖아. 우리 지구본 생각해 보면 여기 북위 쪽에 이렇게 유라시아가 이렇게 쭉 있잖아. 오케이. As it is the latitude on the earth. 자, 뭐이기 때문에? 지구의 위도가 대개 결정해요. 어떤 기후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 시즌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물인데 domesticated in one part of the Eurasia. 유라시아의 한쪽 부분에서 재배된 작물이 옮겨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륙을 쭉 가로질러서요. 뭐만 가지고도 오직 최소한의 어떤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적응,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적응의 필요를 최소한만 가지고도 쫙 옮겨 심어질 수 있대. 어머나, 잠깐만, 이 부분이 뭐랑 대응되는 부분이에요? 작물인데 유라시아 한쪽에서 재배된 작물이 대륙 가로질러서 별 노력 안 들이고도 쭉 옮겨 심어질 수 있다.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크랍의 스프레드랑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거 뭐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대륙이. 유라시아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빨리 앵커링 해봐. 뭐 때문에? 위도. 여기 방금
이 but 뒤에 주목하라고 했었죠. 위도의 좁은 범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도의 좁은 범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east, west 디렉션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후반부를 읽으면 너무나도 좀 확실한 게 뭐 그래서 이렇게 뭐 with 이런 거 나오고요. 꺼지고 예시 The twin continents of Americas by contrast 여기서도 대조를 잡아야 돼. 대조적으로 우리 아메리카들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들은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 거짓말하도 아니야 lie 놓여져 있는데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쭉 길게 놓여져 있잖아. 이걸 딱 보는 순간 대조니까 유라시아는 동서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남북으로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아메리카 대륙은 the spreading of crops 작물의 어떤 퍼져나가는 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심어지는 작물이 퍼져나가는 게 힘들다는 거야. 훨씬 더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이 기온이 너무 다르잖아. 북쪽이 남쪽이니까. 근데 우리는 위도가 다 비슷하니까 유라시아는 편하다고. 여기서 심었던 거 저기서 심어도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 대조 딱 잡으시고요. East West Direction, North South Direction 대조 잡으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유라시아는 East West Direction으로 즉 위도상 되게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쭉 East West로 펼쳐져 있으니까 작물이 다른 데로 잘 퍼져나간다. 이걸 찾으면 되겠죠. 자, 몇 번일까요? 고립? 고립 절대 아니지. 좌우로 쫙 펼쳐져 있다. 2번.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OT. 술 먹어야 되나? 죽는다. 자, 이거 방향이란 뜻이죠. 제가 이거 뭐 출제자 핸드북 이런 데서도 많이 강의했는데 OT를 한다는 건 앞으로 우리 과에서 뭐 할지 방향을 알려준다. 방향이란 뜻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그렇잖아. 디렉션이랑 같은 말이야. 디렉션이 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디렉션, 이 위도상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디렉션, 바로 이 방향이 결정을 하는 거지.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라 정답 2번이죠. 다양성, 뭐가 다양해? 상관없는 말이고 보존, 불안정성 전혀 다 지문과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앵커링해야 되죠. 비문요바 잡고 정확한 앵커링을 하고 특히 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원인이구나라는 걸 파악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데 진작 마지막 이 어휘력,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3번째는 이해했는데 뭐 앵커링 잘 못하고 뭐 되게 뭐 이렇게 뭐 쫙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면서 3번을 찍어.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오답률 몇이요? 2위? 좋지 않다. 오리엔테이션 선생님이 어떤 것도 많이 출제 핸드북 강의에서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과거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Money Oriented Society. 내가 이거 외우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Money Oriented Society 하면은 돈 지향적인 사회에서 명사 Oriented 이런 단어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명사 Oriented 하면은 명사 지향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Money Oriented Society 하면은 돈 지향적인 사회.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지향, 방향, directed 이런 뜻이.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이어그램이나 출제자 핸드북 이런 강의는 뭐 각 잡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스나 지하철에서 선생님 그 팟캐스트라 생각을 하고 단어 강의를 이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출퇴근할 때 그 출근 뭐야 그러죠? 등교 하교할 때 알겠죠? 그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작년에 그런 거 다 듣고 하는 애들은 막 다 100점 나와 막 선생님 제자들 웃으면서 맞춰야지 이거를 정답률 31%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영어 교육의 지금 현 주소가 지금 너무 처참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문제예요. 33번은 아마 누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막 학습 요소를 목표를 좀 잡으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이 정도? 평소에 혼동어 좀 정리하면서 공부하자. 단어 외울 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거든. 공부할 때 뭔가 헷갈리는 게 나오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주 보면서 더 이상 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좀 이 공부가 좀 약한 학생들은
한번 헷갈리면 두 번째 봐도 헷갈리고 세 번째 봐도 헷갈리고 늘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지 여러분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빠르게 볼게. 비록 초기의 시계는 마크 표시했는데 딱 시간 그리고 15분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시간 단위 그리고 15분 단위로만 딱 표시를 했는데 1700년이 즈음 되니까 대부분의 시계가 이제 얻었어요. 이제 분침을 얻은 거야. mid hands. 그러니까 원래 시간만 가르쳤다가 가리켰다가 분침을 얻은 거지. 그리고 1800년 되니까 시침이 이제 표준이 되었다. 지금처럼 분침 시침이 다 있는 거죠. 이러한 전례 없는 능력, 시간을 정확히 가리킬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은 빈칸했대요. 그러면 우리 빈문 요바가 뭐지?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정확히 시간을 측정하는 능력이 뭘 했는지, 즉 정확한 시간 측정 능력이 뭘 했는지를 지문에서 찾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빈칸했는데 바로 그게 주요한 무기가 됐대. 뭐 산업혁명의 무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빈칸은 산업혁명의 무기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와 호응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등 화살표 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한 능력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As the historian of technology, 뭐 이 사람이 주장했다시피 시계, steam engine, 증기기관이 아니라 바로 시계라는 게 key machine of the modern industrial age, 현대 산업 시대의 핵심이다. 근데 뭐 이게 prime weapon of industrial revolution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현대 산업 시대의 핵심이다.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넘어갈게요. Soon, 곧 factory workers are clocking in. 시간에 맞춰 들어왔고 time sheet 몇 시에 도착했다 뭐 이런 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막 늦으면 처벌받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 with time 시간이 뭐 되면서 조각 나면서 더욱더 작고 작은 기간으로 조각 나면서 선생님이 이걸 딱 보자마자 시간이 점점 작게 쪼개졌다고? 바로 이게 뭐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거죠, 시간을. 같은 말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눈이 반짝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앵커링을 할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막 잘게 쪼개지면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비즈니스 오너들은 측정했어요. 그들의 노동자들의 스피드를 down to second 저 아래 초 단위로 막 다 측정했어요. 야 씨발 하나 조립하는데 너 지금 2분 12초 걸렸네? 더 빨리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점점 늘렸단 말이야. 그 생산 라인의 속도를 막 늘렸다는 거야. 막 이거 하나 라인 끝나는데 5분 60초, 5분 55초가 걸리니까 15초만 더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노동자인데 막 이런 엄격한 통제. 여기 딱 나왔다. 여러분 정류의 시그널에 주목을 좀 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 필자가 이 시간의 엄밀함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엄격한 통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측정을 한 게 뭐 한 거야? 통제를 엄청 가한 거지.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한 거지. 요거를 이제 통제라고 보시는 거야. 이딴 거 거부해. 뭐 함으로써 나 좀 천천히 할게. go slow 할게. 막 이를 하면 바로 fired. 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의 잔인한 힘. 그치? 시계가 지금 뭐 한 거야? 정확한 게 잔인하다. 뭐 이렇게도 앵커링 할 수 있겠고. 이게 뭘 fed? 먹였다? The growing culture of utilitarian efficiency. 이런 효율성 이런 걸 자꾸 먹인 거지. 점점 빨리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이걸로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불러일으켰다.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다 배운 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밑에 다 똑같은 말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말 앵커링 한 다음에 비문 요바 다음에 앵커링 한 다음에 선택지 속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말 한번 잡아볼게요. 1번 노동자들이 climb up 기어오르게 하는 거야. 사회 계층의 사다리를 기어오르게 한다. 이거 뭐야? 사원이었다가 대리됐다가 과장이었다가 차장됐다 부장됐다. 이게 이제 그 다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진했다는 거야. 프로모트 됐다는 건데 뭔 개소리냐. 알겠어요? 지금 관리당하고 막 잔인하고 엄격하게 통제당하고 이런 거잖아. 지금 얘는 승진했다는 약간 플러스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잘못됐어요. climb up the ladder. 이 표현은 좀 알고 계세요. 자, 오케이. 2번. 2번. 싫어요?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거 보자마자 X 해야지. 야, 지금 이게 뭐가 자유로워? 완전 거의 그 초단위로 감시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를 employers가 아니라 employer는 뭐예요? employee가 고용하다잖아. 그러니까 employer 누구야? 고용자야. 고용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사장님을 가둬요? 시간의 덫에 가둬요? 아니지. 사장님이 가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자들이 가둬지는 거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employee라고 되면은 이게 뭐 그다음 말이 되는 거지. 근데 뭐 liberate 틀렸고 employers가 틀렸어. 이게 employee면 그나마 좀 말이 된다고. 피고용자, 직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내가 좀 아이패드니까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한번 옮겨볼게. 야, 여기 왜 있니? 올라가. 재밌네요. 이거 분필할 때 이런 거 못 쓰잖아. 그래서 혼동어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귀여운 혼동 아니야? 이거 중학교 수준 혼동 아니야? 싫어요? 지금 이런 거에서 27% 찍었. 대한민국의 지금 영어 교육의 미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3번. 그것의 가장 authoritarian expression, 권위적인 표현을 찾았는데 어디에서? factory clock에서. 권위적이다. 즉 절대적으로 이 시간에 복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3번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uthoritarian, 요게 이제 여러분 authority가 선생님이 power, 힘, 권력이라고 했어요. authority는 뭐야? power, 힘, 권력. 근데 내가 이거 출제자 핸드북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와, 이게 나와버리네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authoritative, 이 두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좀 이따 설명하고 4번, 5번부터 볼게요. 4번 veil, 베일에 쌓이다. 그 베일이 한국어 아니야. veil이 영어, veil, 가리다라는 뜻이야. 가리다. 자, 폭력적인 본성을 가렸다? 아니지, 지금 오히려 드러낸 거지. 그래서 이미 veil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pave the way, 길을 닦았어. for, 뭐뭐를 위한. 즉 이거는 pave the way for a 투부정사. for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인데 길을 닦았어. 노동자가 뭐 할 수 있는? 그 제조하는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대. 시계를 통해서 노동자가 이거 어떤 기계를 통제할 수도 있겠지. 물론. 하지만 지문에 나온 말은 아니야. 알겠어? 지문에서 노동자가 지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노동자가 뭔가 매뉴팩처링 머신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체가 노동자가 지금 대상을 기계를 통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 걸러먹었어요. 지금 통제당한 대상이 노동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체와 객체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예스. 오케이. 자, 요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출제자 핸드북에서 요 단어 제가 강의하면서 권위적인이라는 말이 얘들아. 피디님, 권위적이다라는 말 좋은 말 나쁜 말이야. 어감이 그냥 딱 들었을 때 권위적이다. 좀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권위라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권위 있는 학자 어때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했을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뭐 권위적인 하면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거를 맥락적으로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authoritarian 하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식으로 이제 꼰대 권위적인 거고, authoritative 하면은 되게 권위가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뭔가 전문 지식과 식견이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라라고 했는데 바로 정답으로 나와버리는 클래스. 이런 게 수능에서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그때 내가 강의한 거 이렇게 클립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야씨 막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귀찮아요. 그래서 사회교육청 뭐 들은 친구들 알겠지. 그래서 어휘 혼동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선생님들이 정리할 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그냥 심플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딱 3번에서 3번까지 문장 읽고 사실 예시 읽을 필요 없이 그냥 3번 문장 딱 읽고 그냥 넘어갔었어야 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5번까지 읽고 세상에 5번을 찍었다. 아무래도 반대말, 다시 어휘는 의심이 가면 반대말이 되는 거를 찍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리를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없다? 있다?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5번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3번에서 답 딱 내고 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야. 뭐 할 수 있는 전략이야? 소비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전략. 가장 생산적,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좀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겠지.
바로 증가시키는 건데, 자, 밑줄 그어보자. 회사의 소비자 점유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rather than 딱 보자마자 우리가 rather than 뒤에 거, 이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소비자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부정하는 거 X하고 긍정하는 거 동그라미 해나가야 되겠어요.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필자가 부정하는 거 X, 필부 X, 필자가 긍정하는 거 동그라미 필긍동. 원래 이제 요즘 MZ세대를 이렇게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쉐어가 아니라 share of customer. 근데 이제 잠깐만, 마켓 쉐어나 share of customer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라고 약간 물음표 띄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 This strategy, 이 전략은 이거 하는 걸 포함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앞에 거 이걸 설명해 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연결해 볼게요. 이건 뭘 포함하는 거냐면 abandoning, 세모, 버리는 거야. 버린다는 건 뒤에 거를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걸 X 해버려. 기존의 생각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 새로운 손님을 얻고 그리고 거래를 증가시킨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Focus instead, 그러니까 instead, 대신에 즉 새로운 손님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말고 대신에 뭐에 집중해라? 더 온전히, 자 여기 대신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밑줄 그어볼게요. 더 온전히 serve, 충족시켜주라는 거죠. 뭐에? 기존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instead를 통해서 여러분 대조를 딱 잡으셔야 되는데, 이 전략은 기존의 생각 버리라는 거. 어떤 생각? 새로운 소비자 유치하는 거 버려 임마. 뭘 잘해? 기존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걸 좀 잘해라 라고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new하고 existing의 대조를 잡았으면 좋겠어. 다시 새로운 손님들 모객 그만하고요. existing, 존재하는 이라 해석하지 말고 선생님이 existing, old 이런 것들 해석 어떻게 한다? 기존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파운데이션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들이죠. 기존 손님한테 잘해 이 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financial service is a great example of this. 예시가 나오네요. 그래서 example 등호 표시 딱 하면서 기존 손님의 니즈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financial service를 구매하죠. 다른 회사들로부터. 다른 회사들로부터 구매하나? 뒤에 읽어보니까 한 기관에서 뱅킹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은 다른 데서 사고, 그 다음에 투자는 다른 데서 하고, 그러니까 뭐 은행은 국민은행, 그 다음에 보험은 뭐 교보생명, 투자는 뭐 삼성증권, 뭐 이런 데서 다 한다는 거지. 뭐 그럼 브랜드 얘기도 되잖아. 안 돼요? 뭐 어쨌든. 근데 봐봐. To solidify this purchasing pattern, 자 이러한 구매 패턴을 solidify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러한 구매 패턴 정리해보자. 정리의 시그널. this 플러스 명사는 정리한다. 정리. 태티서. 그러면 이러한 구매 패턴은 뭐야? 다 다르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연결해보자. 다른 회사들로부터 파이낸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거를 solidify, 이거 뭐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 다른 데 살려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모든 이런 서비스를 하나의 지붕 속에, 지붕 아래에다 두고 있다. 엥? 야, 이 모든 서비스, 보험, 증권,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다 다른 데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3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is 플러스 명사에서 정리하고 요거를 읽어보면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찍었던 건 이제 solidify라는 단어를 좀 몰랐던 것 같은데, 항상 쪼개보세요 단어를. 아이 어디 갔어? 다시 쓸게요. solidify. solid가 뭐예요? solid. 옛날에 가수 이름도 있었는데 살아계시나? 죄송합니다. 김조한 씨, 막 이런 분들. 자, solid 하면은 뭐랄까 단단한 이런 뜻이 단단한. 그러니까 solidify, y가 붙었으니까 이제 동사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단해지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 패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로 모았으면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에다가 이 서비스 다 모았다면 이제 이러한 소비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도 예시를 읽어보면,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카카오 생각하면 돼. 우리 카카오가 뭐예요? 뭐 택시도 하고 대출도 하고 페이도 하고 보험도 하고 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은 리테일 제공하고 커머셜 뱅킹 제공하고 트러스트 제공하고 모기지 제공하고 인슈어 프로덕트, 야 이거 다 보면 당연히 솔리디파이 틀렸다고 해야지. 그래서 찍고 넘어갔어. 바로 넘어가야 돼. 실전에서 뭐 이걸 또 4분 시간 없어. 자, 근데 이제 여러분 5번 많이 찍었으니까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by creating these types of relationship. 이런 종류의 관계를 만들므로써 자, 이런 종류의 관계는 당연히 한 울타리 안에 카카오 안에 다 때려박는 거. 그래서 카카오에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면서 소비자들은 동기가 없대요. 자, 리를 사실상의 부정어입니다. 자, 어떤 동기? 경쟁 회사를 찾아갈 동기가 없대요. 그쵸? 카카오 안에서 다 해결하는데 굳이 내가 다른 회사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3번이죠. 5번은 올바르다. 됐나요? 네, 30번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 rather than 통해 가지고 필부, 액, 필근동 정확히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new, existing, old 이런 거 대조관계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 지문은 예시 여러 번 나오네요. 예시와 정리의 시그널 하나 더 하면은 예시는 뭐다? 제발 앞뒤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는 박스를 정독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 박스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A하고 연결, B하고 연결, C하고의 연결을 각각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게요. 일단 자, 고대의 농부와 수렵 채집인 둘 다 겪었어요. 계절마다 오는 그런 음식의 부족을 겪었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음식 부족이 흔했겠죠.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아기들과 어른들 둘 다 go to bed 잠자리에 갔는데 hungry 배고픈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배고파 하면서 some days and everyone would lose fat and muscle 지방과 근육을 다 잃었다. 한마디로 지금 농부와 foragers 어쨌든 음식이 지금 없어가지고 힘들다. 배고픈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자, A 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자, 세계에서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weather one year 한 해에는 날씨가 prove 입증돼 어떤 상태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요. 뭘 위해서 1년에 어떤 한 종류의 식물종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나타난 때가 있고 그럴 때 it almost inevitably 그럼 필연적으로 다른 애들한테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애 한 날씨가 다른 종 뭐 예를 들어 바나나는 졸라 힘든데 그 날씨가 벼한테는 굉장히 좋다든지 뭐 이렇게 날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위에 거 기아의 상태랑 지금 얘는 소재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소재가 다르고 특별한 시그널도 없으니까 세모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X에 가까운 세모죠. 그 다음에 B, this is because 자, this is because 딱 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살표 딱 하시고 우리 firstly 첫 번째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아의 원인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농부와 수렵 채집인들이 쫄쫄 굶는 원인이 나와야 되겠어. 근데 여기 보면 왜냐하면 수렵 채집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 아니 잘 산다며. 근데 왜 기아에 시달리고 난리야? 바로 여기서 원인이 어색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죠. 뒤에 쭉 읽어보면 어쨌든 firstly because, secondly because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 이거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과적 판단이죠. 자, C. 그런데 자, but은 뒤에 다른 정보 나와야 돼요. 앞뒤가 다른 정보인데 그런데 over longer period of time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농업을 하는 사회는 자, 우리 이런 비교급 나오면 주목해줘야 돼. far more likely to 뭐 이런 거 far more likely to 뒤에 than 나오죠. than 그래서 이런 스콜라 포인트 비교 구문에 주의한다. 비교 구문은 주목해줘야 돼요. 자, 농업 사회가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협적인 famine 별표 기근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누구보다 실업 채집인보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farmer하고 foragers 둘 다 기근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좀 장기간이 되면 농업 사회가 forager보다 훨씬 더 조금 심하게 고통을 겪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벗 뒤에는 다른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소재에 대해서 농부와 수렵 채집인 다른 정보를 지금 딱 줬죠. 둘 다 기근을 하는데 그런데 긴 기간 동안은 농업이 좀 더 고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벗을 통해서 연결이 매우 잘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선순위 누구부터 가야 돼요? C부터 가야 되겠죠. 그래서 C를 보겠습니다. 농부가 더 힘들어. 기간이 길어지면. 이 수렵 채집은 훨씬 덜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생산량을 농부보다 가져요. 그치만 벗뒤가 중요해. 이 대명사 가리키는 거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 대조합주 foraging. 대명사 가리키는 거 잡는 거 중요해. 그러나 벗뒤에 주목해 주시고 이 foraging이라는 것은 much less risky, 별로 위험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포리징 위험이 다르다. 생산량 자체는 적지만 농업보다 얘가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포리징이 수렵 채집이 덜 위험하대. 자, 이렇게 그래서 C 다음에 A일까 B일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해는 A부터 볼게. 어떤 해는 하나의 작물에게 맞지 않은 게 다른 해에는 그게 다른 작물에게는 적합하다. 이 말은 또 수렵 채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냥 다른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세모치시고 B를 보면 this is because로 자 볼게. 수렵 채집이 위험이 좀 덜한데 왜? 수렵 채집은 잘 살거든. 어디 속에서? 자연의 한계 속에서 뭐에 의해 부과된? 그들의 환경에 의해 부과된 자연의 한계 속에서 잘 사는 경향이 있어. 자기 주변을 잘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리스키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죠. 그럼 정답 끝났어. CBA. 그럼 딱 넘어가면 돼. 그리고 B의 꼬리랑 A 여기 머리 살짝 연결된지 한번 확인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해설 강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B하고 A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but 이하에 이 부분이랑 여기 this is because가 너무너무 잘 연결되는 거지. 근데 이 구문이 참 괜찮아. 여기 B 구문 해석. 이거 좀 학습 목표가 돼야 되겠어. 여튼 잘 살고 and secondly because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because란 접속사 다음에 보통은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머나! 근데 또 접속사 where이 나왔어. 부사절 접속사. 그럴 때는 이렇게 괄호 딱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where 이렇게 부사절에서는 곳에서거든. 곳에서 야 where이 어떤 선행사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where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곳에서야. 그래서 일단 부사절 떴다. 농부들이 전형적으로 어디에 의존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작물에 의존하는 곳에서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어디 속에 있는? 심지어 가장 개빡센 환경 속에 있는 수렵 채집인들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무엇에 의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음식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보통 뭐 할 수 있다? 그들의 식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align with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의 가장 다이내믹 역동적인 반응,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역동적인 반응이 자기의 식단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지.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알아서 잘 캐 쳐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리저들은. 그래서 구문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B의 꼬리와 A의 머리를 한번 이어보면 B의 이제 변화하는 조건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포리저들 나왔는데 이 변화하는 조건 이런 어떤 다이내믹한 이런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같은 말이 컴플렉스 에코시스템스겠죠. 좀 더 부연을 해주는 거야. 복잡한 자연 환경에서 그때 한 해의 날씨는 한 식물한테는 안 좋은데 그럴 때 이게 다른 데는 좋단 말이야. 이런 거 잘 적응한다는 거지. 그러나 in farming societies 거기에서는 harvest가 fail하면 뭐의 결과로? sustained drought, 지속적인 가뭄 때문에 harvest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밀을 다 기르고 있었는데 그게 가뭄 때문에 밀이 그냥 다 싹 다 그냥 날려왔어. 그러면 이제 catastrophe, 대재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B의 구문 좀 제대로 봐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secondly because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여러분들은 because 주어 동사 이게 이제 기본형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거. 주어가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유배 가는 길에서 했는데 because 다음에 또 where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부사절 한번 꼽사리 꼈구나. 이렇게 이제 딱 보셔야 됩니다. 없다서 이렇게 주어 동사 한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딱 들어가지고 주어 동사 한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되고 요거 꼭 한번 해석한 연습 깨끗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 스콜라 잉글리시 .co.kr 그 커뮤니티 게시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올라왔더라고. 내가 생지하는데 과탐 생지하는데 친구가 물화하면 개꿀이다. 왜냐면 시험 끝나고 나는 물화 시험지 걔한테 주고 걔는 나한테 생지 시험지 딱 주면은 오답을 바로 새로운 종이에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지와 물화 친구 서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러기가 어렵죠.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 번 더 뽑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깔끔하게 거의 뭐 소거 바로 되고 간 다음에 바로 소거되니까 좀 평이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총평을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히 4번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명쾌하게 한번 해설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니오코텍스 밑에 나와요. 신피질은
아는 게 없다.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신피질은 어떤 단어도 모르고 뭐 빌딩이 무엇처럼 무엇과 같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컴퓨터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이 움직이는지 힌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병신이죠. 자, it has to learn countless things.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nows nothing, 아는 거 없어, 배워야 돼.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전체적인 구조, 이 신피질의 구조는 is not random. 자, 필자가 부정하는 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is not random. 무작위가 아니다. 무작위가 아니란 건 뭔가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s not random. 필자 부정하게서 빡 하시고 랜덤이 아니야. 신피질의 크기, 그 다음에 영역의 숫자인데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숫자, 그리고 어떻게 그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다 함께 이것은 대개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랜덤이 아니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딱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예시가 딱 나오는 순간 등호 표시를 딱 해주시고 항상 앞뒤 매칭, 특히 예시 앞 내용에 주목해줘야 되겠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아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이게 딱 구조가, 자 이렇게 볼게. 전체적인 구조가 뭐다? 유전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유전자가 결정한다. 또 똑같은 말이지. 유전자가 결정해요. 신피질의 어떤 부분들이, 무슨 부분들이 눈과 연결되고 그리고 무슨 다른 부분들이 귀와 연결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다 결정한다는 거야. 뭐가? 유전자가 구조를 다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됐나?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피질이 구조가 짜여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뭐 하도록? 보도록, 듣도록, 심지어 언어를 배우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 누구에 의해서 구조가 짜여져 있죠, 여러분들? 유전자에 의해서 뭐 이런 말이 생각된 것이 by genes 이런 말로. 근데 재밌는 but에 주목해야 돼. 오케이. 일단 구조적으로 다 짜져서 나오는데 대리아도 또 사실이야. 나열이 나오네요. 신피질은 알지를 못해. 뭘 알지 못해? 신피질이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무슨 특정한 언어를 그것이 배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 구조는 갖춰져서 나오지만 무엇을 할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나온다라고 딱 정보를 잡고 드디어 이제 빈문여바. 됐나요? 빈문여바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think of ASB.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빈칸하면서 그러나 빈칸하면서 지금 내려가니까 선택지가 다 ing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하는데 빈칸하면서 그러나 ing 하면서 이렇게 벗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ing가 나오니까 병렬이 서로 되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냐면 지금 빈문요구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하는데 이거 하는데 빈칸하는데 그러나 아는 건 없으면서 자 그러면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 이거죠. It's also true that 신피질은 아는 게 전혀 없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대응되고 그러면 빈칸 부분, 우리 빈칸 부분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겠습니까? 빈칸 부분은 그렇죠. 요 but 대응되고 아는 게 없다 대응되고 그러니까 요 빈칸은 요 but 앞부분이랑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말하는 거. 그렇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온다. 구조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온다. 태어날 때부터 보도록 듣도록 그리고 언어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돼 있다. 여러분 지금 약간 뒤에 나오는 소리 들리세요? 배경음? 구조가 되어 있다. 자,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Having some built-in assumptions about the world. 어떤 built-in이 뭐예요? 타고난. 그러니까 이거 유전자랑 같은 말이겠죠. 좋아.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타고난 어떤 가정을 가진 채로 일단 나오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1번. 근데 다만 여기서 약간 어썸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추측 정도로 본다면 잠깐만 그냥 구조가 된 거지 추측이라고 하기엔 좀 에바 아닌가? 하면서 약간 조금 한 번에 의심을 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맞는데 빌트인은 확실히 맞는데 이거 약간 좀 이런 그러면 1번을 좀 못 짚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2번.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여러분 컨플릭트는 충돌이에요. 두 개가 꽝 함께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돌했다는 말이 지문에 없어요. 그냥 유전자가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워나가겠죠. 아는 건 없는 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충돌했다는 말은 없어요. X. 3번. 이전의 지식을 일단 이전의 지식을 재처리한다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뭘 재처리한다는 말 지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구조를 만든다고 했지 그거를 이전의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틀렸어요. 4번. 5번부터 보자. 계속적으로 fight against, 맞서 싸운대. 자, 유전자라는 핵심은 들어있지만 유전자로 이루어진 정해진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건데 왜 유전자랑 맞서 싸워? 그러니까 얘랑 맞서 싸운다. against의 부정적 의미 잡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X 하셔야 됩니다. 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4번. 분명히 유전자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Overall structure of a neural context not random. 이거 largely determined by genes 했으면 신피질이 삶을 시작하는데 구조를 지배하면서 통제하면서 뇌의 구조와 뇌의 처리의 힘을 통제하면서 이거 선생님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왜 틀렸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우리 스튜디오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배경음이 들리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뇌의. 저는 기본적으로 여긴 다 맞는 말을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뭐 처리의 힘까지는 지문에서 뭐 확실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의. 이게 틀린 거지. 왜? 신피질은 삶을 시작하는데 여기 무슨 말 들어야 돼? 유전자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신피질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근데 신피질이 뇌의 구조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신피질은 뇌의 일부란 말이야. 오케이? 신피질이 뇌의 구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신피질의 구조가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범주가 완전 다르고 이 관계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답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1번을 정답으로 찍는 것이 최선이고 어썸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인정. 그건 조금 인정. 하지만 여기서 맥락상 가정 이미 전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신다면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뭐 1번 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2, 3, 4, 5를 확실하게 제거하면 답은 1번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1번으로 가주시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 분명히 앵커링된 정보를 가지고 막 만들었어. structure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brain이란 범주가 틀렸어요. 다시 우리는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그럼 신피질이겠죠. 의미적으로 신피질이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뇌의 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신피질이 뇌의 구조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유전자가 신피질의 구조를 통제하는 거지. 됐어요? 그 차이. 4가 틀린 이유. 신피질이 뇌의 구조 통제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4번 내용. 뭐다? 유전자가 신피질의 구조를 결정하면서 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정답이겠지. 알겠어요?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글쎄 이번 해설 강의에서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글 읽을 때 제발 이게 not random 이런 거 필자가 부정하는 거 X 빡 치시고 그러면 이제 뒤에 필자 부정하는 거 X하고 필부긍 필자 긍정하는 거 동그라미 뭐 밑줄 이렇게 그은다면 이런 게 이제 핵심 정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어? 예시 앞내용 주목 예시 앞내용 매칭하면서 앞내용 주목하고 같은 말 하면은 그 핵심 정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빈문요바 너무너무 중요한데 벗을 기준으로 자 신피질이 생명을 시작하는데 빈칸하면서 그러나 아는 건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는 거 없다는 말 들어가면 돼. 아는 거 없다는 말 벗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는 거 없다는 거 전 정보가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앵커링 딱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빈문요바가 절대 쉽지 않아요. 분사구문의 병렬이고 이 벗을 기준으로 벗 뒤의 정보 말고 벗 앞의 정보를 지문에 찾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앵커링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4번을 아름답게 제거를 하고 1번을 정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클래스 필요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번 매우 좋았던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왜 32번 같은 게 오답률이 높아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31번 뭐 이런 거 틀리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출제자들도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33번 이런 거 틀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워.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ove 원 포인트로 그냥 정답 위에 정답인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 형용사와 부사를 밑줄인 경우에 정답인 적은 없었지만 뭐 교육청 이럴 때는 뭐 예외죠. 항상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봐봐. 정부는 has no say 뭐에 있어서 자 얼마나 지배적으로 한 회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전치사 뒤에 3번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WH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순이 반드시 WH 주어 동사 아니면 WH 동사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문집에서 했었죠. 의지동, 의동. 근데 이 WH라는 것은 제발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뒷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주어 자리에서 넘어왔겠지만 그래서 항상 돌려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돌아왔네요.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지배적이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지배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즉 뭐냐면 become이 이형식 동사니까 여기 보어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어 자리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dominant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how 뒤에 형용사 부사는 얼마나 해석하고 얼마나 지배적이게냐, 얼마나 지배적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얘가 원래 become 뒤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보어 자리, 즉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행동 영역을 좀 적어보면 그래서 주목보 WH가 나오면 의지동, 의동 판단해 본 다음에 WH 돌리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돌리면 become 뒤에 보어 자리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돼야 된다. 네,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문제 이렇게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하는 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 이 질문이 대답될 수 있다면 새로운 도시의 모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개념에 기반해서 자, 여기에서 이 새로운 도시 모델에서 우리는 집중한대. 필자가 집중하고 나왔으니까 주목하자. 생산성과 다양성에 집중을 합니다. 뭐로써? 도시의 특징으로서. 그래서 도시의 특징으로서의 생산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를 박스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A, B, C 연결관계 타져봅시다. A. 자, given that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점을 고려하면? 금을 채굴하는 도시와 석탄을 채굴하는 도시가 have risen 올라갔다가 fallen 떨어졌다. 흥망성쇠를 경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vulnerability 취약성은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productivity와 diversity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취약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막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고 특별한 시그널도 없어서 세모치고 X에 가까운 세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 This is because. 자, this is because니까 원인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생산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생산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의 기능 중에서 생산성과 다양성에 집중해야 된다. 어때요? 아주 적절하죠. 그래서 원인으로 지금 생산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소재가 그대로 여기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적절하기 때문에 B는 오케이. C. 자, 똑같은 것이 도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어요. The same is tru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same is true in cities. The same is true in도 있고 뭐 for도 쓰기도 하고 이러겠는데 이거 해석해 보면 똑같은 것이 뭐뭐에도 사실이다, 적용된다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It's true 대신에 뭐 쓸 수도 있냐면 applies도 많이 씁니다. 자동사로 뭐뭐에 적용된다. 근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생산성과 다양성이 집중해야 돼. 생산과 다양성이 똑같은 거 생산과 다양성이 도시에 적용될 수 있어.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걸 언제 쓰는 거냐면 똑같은 게 여기에도 적용된다라는 건 한마디로 나열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서다공 서로 다른 둘의 공통점을 얘기할 때 써요. 가령 마라톤은 인내심을 요구해요. 똑같은 게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도 인내심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마라톤과 인생 뭔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 공통점 둘 다 뭐 인내심이 필요하다. 마라톤과 인생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이제 the same is true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게 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면은 뭔가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앞에는 다른 분야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어머나! 여긴 지금 또 도시의 지금 핵심 기능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C 꺼지고 이렇게 언어적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C를 바로 X하고 바로 B로 가는 거죠. 그럼 B로 갈게요. 예를 들어는 등호. 만약 장소가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면 일하는 장소가 있다면 사람들은 모이고 일을 하겠죠. 거기에서. 그리고 인구는 점점 누적돼가지고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생산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될 거야. 그러나 누구 얘기해야 되겠어요? Diversity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나 산업적 구조인데 하나의 싱글 별표, 하나의란 뜻이에요.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vulnerable, 취약해요. 사회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은 B의 꼬리에서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한다 했을 때 여기도 어색한 게 똑같은 게 도시에도 적용됩니다. 여기 지금 도시 얘기하고 있잖아. 어색하다고요. 다른 맥락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그래서 B의 꼬리랑 A가 연결이 바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산업 구조인데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한 산업 구조. 그게 뭐예요? 골드 마이닝 시리즈나 콜드 마이닝 시리즈인 거죠. 금광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나 우리 정선 막 태백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탄광 때문에 만드는 도시. 이런 것들이 뭐가 생긴다? Vulnerability is obvious 했는데 세상에 여기 보면 얘들은 vulnerable하다. 이거 완전 같은 말이잖아 그냥. 그래서 닥치고 B, A가 찰떡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 도시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산업으로 모인 도시는 안정적이라는 거지. 뭐에 맞서서? 사회 변화에 맞서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The same is true. 여기 또 나온다. 미친 거 아니야. 자, 다양한 산업이 있는 도시가 안정적이다. 자, 이게 똑같은 건 어디에 적용된다? 자연 세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다이버시티의 중요성이 아주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게 도시도 중요한데 똑같은 게 자연 세계. 다양성이 자연 세계에도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도시에도 적용된다 하면서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연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생물 다양성이 똑같은 거 다양성은 도시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same is true가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출 문제도 좀 옛날 기출 문제긴 하지만 영어 독해 연습 EBS 변형 문제로 기억하는데요. 맨날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그래가지고 맨날 원래 이제 서비스 해주는 수리기사님들이 계셨는데 야 씨발 우리 회사 돈 없으니까 너희가 세일즈도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빡치지. 난 맨날 에어컨 설치하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에어컨 팔기까지 하라니까 개빡쳤는데 알고 보니까 it turns out 되게 그 판매라는 게 수리랑 공통점이 있었다 하면서 수리라는 것도 고객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the same is true in selling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판매에서도 마찬가지다. 판매의 첫걸음도 고객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풀었다면 넌 진짜 개멋있는 거지. 그래서 기출에도 나왔던 표현이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3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the same is true in 이 표현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깔끔하게 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B의 꼬리와 A의 머리의 이 연결성 요 같은 표현하는 거 요것만 딱 잡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됐나요?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9번 문제. 자, 저는 이게 한 오답률 한 3, 4위는 할 줄 알았는데 와우 9위예요. 9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밀릴 클래스였나? 학생들이 상당히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던 학생들은 바로 여기 does 있죠. does가 뜻이 뭡니까?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4번에 이렇게 does가 나오는데 여기 앞 내용이 A하고 B라고 한다면 인과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갭을 느낀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이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4번에 넣으면 되는데 박스에 보면 by a fortunate coincidence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옛날 기출 문제 이런 게 있었어. fortunately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잖아 지금. 운 좋게도 아주 운 좋은 우연에 의해서. 그러면 이 박스 안에 fortunatel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by a fortunate coincidence. 근데 이런 표현을 언제 쓰느냐?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운 좋게도라는 말은 그 앞에는 약간 나쁜 상황이 나올까요? 좋은 상황이 나올까요?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운 좋게도 이럴까요? 아니면 나쁜 상황이 나왔는데 운이 좋게도 이런 말 나올까요? 나쁜 상황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앞에는 마이너스가 보통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does의 인과관계를 못 느꼈다면 5번 이게 뭔가 좀 이해 안 되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여기가 뭔가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5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운이 좋은 상황이고 여기는 그럼 운이 좋은 상황이랑은 좀 별개. 다시 5번을 피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고는 여기는 분명히 운이 좋은 상황이라잖아. 운 좋게도 이렇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5번에 집어넣으면 여기는 운이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해서 5번 아니겠지. 이상한데 찜찜한데 생각을 해서 4번으로 가면은 여기 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광상을 가지는구나. 요게 이제 연결이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이제 막 농축을 막 200배 해야 되니까 힘들구나. 그런데 운 좋게도 이렇게 앞뒤가 아주 아름답게 연결된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광상은 밑에 나와 광물이 집적된 곳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럼 예시가 맞는지 보자. 광상의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광상의 예시가 지구의 껍질은 포함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55ppm의 구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땅에는 55ppm이 있는데 반면에 구리 광상은 대략 5000ppm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를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캐내기 전에 광상은 5000pp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땅에 구리가 있겠지. 보통 55ppm이야. 근데 광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면에 그 광상은 5000ppm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광상의 예시로 뭐가 나온 것이에요? 구리 광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시로서 구체적으로 부연을 해줬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가져야만 하는데 5000ppm을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캘 수 있기 전에는 5000ppm이 있어야 그 광상이다. 자 따라서 does 인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 과정들은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집적시켜야 돼요. 농축시켜야 돼요. 평균 구리의 함유량을 그 지각의 평균 구리의 함유량을 대략 100배만큼 농축시켜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구리 광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리 광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봐봐. 일반적으로 땅에 55ppm이 있는데 구리 광상이 되려면 5000ppm이잖아. 그러니까 55에서 5000. 100 정도 곱해야 되죠, 대략. 그러니까 대략 100배만큼 이 지질학적 과정이 이걸 응축을 시켜줘야지 광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55에서 5000 대략 100배 맞잖아. 그러니까 아주 잘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면 이거 통계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너무 지업 아니야? 바이 다음에 수치가 나오면 만큼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면 돼요. 어떤 수치와 어떤 수치가 by 옆에 나란히 있는데 요만큼을 보여주는 게 바로 by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y가 원래 옆에잖아. 이 수치와 이 수치 옆에 있는데 요 사이만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도. then 우리는 그러고 나면 그 산업적 과정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convert A into B. 이 구리 광상을 순수 구리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광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 구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순수 구리로 만든다는 거 이건 뭐냐면 대략 200배의 증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거의 집적도에 200배를 더 해야지 이제 순수 구리가 나온다는 거지. 자, 오케이. then이 잘 연결되나요? 그렇죠? does로 인과로 연결되고 이 then으로도 순서 과정으로 이렇게 자연의 광상이 생기면 우리가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바꾼다. 우리 산업 과정으로 바꾼다라는 말이니까 선후관계가 잘 연결돼요. 그래서 then으로도 연결된다. 4번 따라서 잘 들어. does가 연결되는지 보자. 우리가 이제 산업 과정으로 이제 막 200배나 또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더 큰 그 광상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In large amounts. 대량으로. 얘들아, 이게 연결이 말이 되니? 우리가 지금 산업 공정을 통해 가지고 졸라 광산에 가지고 졸라 힘들게 막 시키고 막 정제하고 해가지고 200배 더 농축을 해야지 겨우 구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큰 광산을 가지게 돼. 특히 우리가 대량으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네랄 매처 광물 자원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인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갭을 딱 느끼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지. 그 졸라 농축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은 그 광산 노동자들이 막 금광이든 어디든 막 죽어라 한 다음에 그거 막 하고 막 이게 녹이고 칠하고 막 해야지 이게 겨우 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쉽게 말해서 뭐 뺑이 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그건가? 어쨌든 팽이 친다 팽이. 자, 근데 운 좋게도 이게 일종의 하우에버인 거지. 운 좋게도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데 마이너스인데 운 좋게도 요소와 금속인데 우리가 대량으로 쓰는 요소와 금속은
need less natural concentration. 덜 자연적인 집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보다? 금속인데 우리가 소량으로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많이 쓰는 뭐 구리나 철 이런 것들은 집적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5,000ppm이면 구리가 된다고 했잖아. 한 0.5%만 있으면은 그 광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다행히. 막 20%, 30% 그러면은 이제 못 찾을 거 아니야. 그런 엄청난 집적이 있는 곳은 못 찾는데 한 요 정도 비율만 딱 섞여져 있어도 그거를 이제 광산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어떤 광물의 매장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인과관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일단은 여기 large amounts가 이게 large amounts가 딱 연결이 되는 것이고 완전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대량으로 있는 애들은 집적도를 덜 요구한다고. 낮은 집적도를 요구해요. 광산이 되기 위해서 낮은 집적도를 요구해. 자, 인과관계.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더 많은 우리는 그 광물 상품의 매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집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니까 광산이 되려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게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확인하고 4번 빵 지금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5번은 뭡니까? 5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 뭐뭐인 한 에너지 비용이 높게 유지된 한 자, 여기 좀 빡치는 게 주어가 relation이에요.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니까 이렇게 봐줘야 돼. 이건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주어가 이 일과 이 일의 관계가 라는 뜻인데 자, 이 일은 뭔지 보자. work that we can afford to 우리가 할 여유가 되는 일과 그다음 work that we expect nature to do 우리가 자연이 하도록 기대하는 일 사이의 이 관계가 뭐 하한선을 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사후적으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이 일 있잖아. 우리가 할 여유가 있는 거. 이거는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요거야. industrial processes. 응? 우리가 캐내가지고 막 산업적으로 공정해서 정제하는 거. 그러니까 뭐 기술이라고 할게 우리의 기술. 정제 기술, 정제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거. 자,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 안 돼. 색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검은색으로 할게. 그다음에 요거 자연이 하도록 기대하는 일. 이거는 그냥 순수 자연의 어떤 매장량 이런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control, 통제한다고요. lower limit라는 단어가 하한선이라는 뜻이야. 하한선. 자연 집적도의 그 하한선을 근데 어떤 자연 집적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집적도의 하한선을 통제한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 얘들아.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보면 사실 두 가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이 천연자원을 이용하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자연이 일단 매장을 시켜줘야 돼. 어느 정도 농도가 돼야 돼.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뭐야? 우리가 이제 산업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쓸 수 있는 정말 금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의 어떤 하한선. 야, 이거 지금 팔 수 있냐 없냐? 요거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지. 그냥 자연이 해놓은 매장량 요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높다는 가정하에 비용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얼마나 좀 비용을 투자해서 뽑을 수 있는가. 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요소 변인이 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결정한다. 하한선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한계, 뭐에 대한 우리 자원, 전 지구적인 광물 자원의 한계, 즉 쓸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광물 자원이 얼마나 자연이 만들어 놓았는가. 요게 중요한데 그거만 있다고 그러면 캘 수 있어? 바로 그냥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과정이 뭐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퓨어하게 바꾸려는 이제 산업 공정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높을 때 우리가 이제 할 여유가 있는 이 기술력, 자본력 이것과 이 매장량 이 두 가지의 관계가 하한선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가 나온다는 거죠. 뭐 가령 봐봐. 오케이. 자연이 주는 거는 아까 5,000ppm이면은 구리 광산이 된다며. 이런 젠장 이게 우리나라 뭐 태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있어? 북한에 있다고. 아니 북한이 아니라 저기 어디 그래 한 북극에 있다고 하자. 북극에 구리가 어디 있어?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비용이 높다는 거 고려하면은 이
5000 ppm 됐다고 무조건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고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 일을 생각해야 이제 천연자원의 이용 가능 여부, 즉 이거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하한선을 통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이 위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멋진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냥 5번 이렇게 무지성으로 찍어버리는데 안 돼. 간단해. 학습 목표는 does 앞뒤가 인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의심에서 박스를 넣어보면 바로 이 운 좋게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는 좀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 정확하게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 그리고 인과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파악하면서 정답을 4번으로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대망의 오답률 10번 문제 해설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거는 선생님 뭐 파운데이션 풀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게 그냥 뭐 다 안 읽을게요. 빡치니까. for instance 있어. for instance니까 예시니까 예시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앞뒤가 어때야 된다? 자, 스콜라 포인트 for example이 나오면 좀 멋있게 써보자. 그 주제 제목이면 예시가 나오면 이거는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앞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예시와 이렇게 매칭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뭐 국어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국어에는 없는 이 순서 삽입 중에서 for example이 나왔다. 그럼 행동 영역은 뭐예요? 같은 말이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야 돼. 의심. 그 순서 삽입은 연결어 나올 때 의심을 해야 돼. 정말 같은 말인가?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20세기 이래로 서구 사회는 자기 자신을 정의했답니다. 뭐로서? 지식사회로서. 거기에서 지식이 필수적이야. 사회 조직과 생산성에. 그러니까 서구가 20세기에 이제 자기를 지식사회라고 규정했잖아. 그럼 예시가 나와. 그러면 서구의 어떤 나라가 자기를 지식사회라고 규정했다는 거에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비밀이 필수적이었다. 정당성을 만드는데. 이 초기 모던 피리어드, 근대 사회에서는, 현대 기간에는 잠깐만. 지식사회라고 했는데 비밀이 필수적이었다. 비밀은 지식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개인들이 믿어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배된다고. 뭐에 의해서? 지식도 아니고 디바인 파워, 신성한 힘에 의해서. 지식사회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예시가 성립 안 되니까 바로 3번 개꿀이죠. 그래서 박스 넣으면 동시에 우리 at the same time도 언제 쓰냐면 나열을 할 때 쓰죠. 동시에. 요즘 정말 주현영 씨가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그 선생님 와이프가 신미경이란 분이 계시는데 집에서 맨날 이거 따라하잖아. 오늘로 하면서 무슨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똑같지 않냐고 맨날 나 들어보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식의 부족. 동시에 지식의 부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대요. 지식의 부족이잖아. 그럼 지식의 부족이 뭐랑 매칭되는 거야? 지식의 부족? 바로 그게 비밀이죠. 비밀. 지식을 감추는 거. 지식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 질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안정하는 데 중요했다. 그래서 얘가 필수적이었다.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매칭되니까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선생님! 여기 저는 4번 대열 찍었어요. 4번 22% 싫어하냐? 대열이 앞에 없어요. 미안. 여기 뒤에 주절에 주어 rulers 가리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대열가 없어 틀렸다. 근데 여기도 대열이 없잖아. 4번 찍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4번 찍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부사절 혹은 전치사구 이런 부사어 속의 대명사는 주절의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결정의 어떤 환경을 감춤으로써 지배자들은 특별한 아우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기를 분리시키는 어디로부터 일반 사람들로부터 평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리고 자기를 좀 더 되게 알 수 없는 신처럼 만드는 그런 아우라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정말 같은 말인가 생각을 하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편집 박수. 오늘 이렇게 그 4월 모의고사 오답률 탑 10을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34번, 뭐 32번, 39번 기억에 남는 문항들이었고 이제 그런 거 다 잘 들어. 34, 32, 39 정도를 제외하고 틀렸다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진짜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반성을 좀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스콜라 포인트로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 깨끗한 종이. 아까 내가 생지 물화 친구 얘기해줬지? 그 친구들 하는 것처럼
깨끗한 종이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흐름, 선생님이 읽어가는 방식, 어떤 집중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포착하셔가지고 모의고사 이렇게 분석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막간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땅에 박는 기둥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표지에다가 구현했는데 이거 뭐야? 공이 똥똥똥 뿡 이렇게 도약하고 있죠. 선생님 다음 커리큘럼 5월 초에 개강하는 리핑 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절약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의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커리큘럼 본격 빈순삽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함축까지. 그래서 이제 성실히 지금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뭐 유배 가는 길 들었다면 3등급 당연히 이제 거의 당연히 맞췄을 거고 아직 연습량이 약간 부족했다면 막 안타깝게 68점 이랬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3등급이었을 거고 파운데이션 했으면은 이제 지금 2등급. 왜냐면 진짜 여기 보면 파운데이션 학습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정적 1등급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지. 6평을 앞두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바로 리핑입니다. 도약.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빈칸 순서 삽입이 몇 점이야? 영어에서 몇 점이야? 20점이야. 애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더라. 그래요. 근데 빈칸 4문제,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하면은 3점짜리 섞여 있는 거 보면 이게 20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2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으면 빈순서 풀어야 돼. 근데 그거 공부하다 보면 내가 1등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빈순삽 플러스 작년 수능에서 좀 어려웠던 함축의미까지 여러분들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 최대한 여러분들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강의 리핑 곧 개강하니까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도움되셨다면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댓글 알림 뭐 이런 거 좆댓구알이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근데 우리 마이맥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한번 얘기했어. 이사님 저희도 영상마다 댓글 시스템 좀 달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런 건 유튜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서버가 감당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 굴지의 대기업 어쨌든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우리 대성 마이맥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유튜브는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큰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뭐 댓글 어디 달 수도 없고 만약에 이번에 좀 해설 강의가 좀 감동적이었다, 좋았다, 혹은 뭐 감동은 아닌데 뭐 그래도 얻어갈 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수강후기 한 줄 부탁드리는 그런 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럼 좋겠다. 선생님 유튜브 있으니까 선생님 유튜브 영어 이영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팔로우, 좋아요, 댓글, 좆댓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